개발 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수원국과 원조기관의 사업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실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는 평가한 대로 운영한다는 현대 정책학의 모토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센터장 이석원입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생산과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수원국의 원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저희 센터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실무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평가 정보를 생산해서 원조 전략과 원조 활동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을 저희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책임성 확보 위주의 감사적 평가를 지향하고 저희는 수요자의 니즈에 충실한 그러한 실용적인 평가 정보를 생산해냄으로써 원조국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 방법과 평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원조 자원과 원조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을 구분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원조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내고 현지의 원조 사업 담당 인력들이 평가 역량을 강화시켜서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원조 사업이 효율성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함과 아울러서 사업의 운영 인력들에게 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는 박정숙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요, 국내 협력개발 평가기관들의 발전과 해외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원례로요, 이밸류에이션 포럼과 비정규적인 특별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포럼은요, 국제개발 협력 사업 평가 담당자와 실무자들의 평가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요, 관련 분야의 지식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 초청 세미나는요, 국제개발 협력 사업 평가 담당자들과 실무자들의 그 평가 역량 향상을 비롯해서요, 실무자들과 이론가들이 함께 모여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사업평가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정이 되고요. 30여 분간 개괄적인 발표를 진행하고 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지식 전달과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식 교수입니다. 저희 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바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평가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게 되고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제협력 관련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개발 네트워킹을 만든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평가 전문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UNSCAP, ADB, AFDC와 같은 다자간 협력기구와의 그 협력을 통해서 공동 연구 그리고 지식 공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이고 또 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을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개발과 또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범세계적인 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란 무엇일까요? OECD는요, 평가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나 정책의 설계, 운영, 결과를 진단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평가의 목적은 사업이나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 또 효율성, 효과성,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평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기준은요, 단연 OECD 닥의 평가 기준인데요. 닥에서는 국제개발협력평가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과성, effectiveness, 두 번째로는 효율성, efficiency, 세 번째로는 적절성, relevance, 네 번째로는 영향, impact, 다섯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입니다. 네, 지금부터 국제개발협력, 영어로는 ODA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능력의 제고이고요. 둘째는 책임성 담보입니다. 평가하게 되면은 좋은 점도 나오고, 다음에 실패했을 경우는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바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자정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개도국에 전수하려고 할 때 어떤 나라는 잘 되네, 어떤 나라는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전자정부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에 인터넷 환경이 구축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업을 만들 때 그걸 고려 못한 거죠. 그래서 원조 효과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것은 바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실패를 다시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원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따르게 됩니다. 잘할 경우는 모르겠는데 실패할 경우라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게 되면은 서로가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국이라든가 수용국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유국의 책임이냐, 수용국의 책임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 소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평가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원조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평가 결과가 좋았을 때는 좋은데 결과가 나빴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취도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강화하면 인해 가지고 그 책임성이 제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수행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특히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은 크게 실험적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비실험적인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이론 기반 평가 방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 평가의 가장 큰 장점은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업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경우에는 양 집단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의 원리에 의해서 동질적인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바이어스에 대한 의심이 없이 사업의 효과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바이어스 없는 사업의 효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신뢰할 수 있고 대정치권을 향한 설득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실험적 평가 방법입니다. 비실험적 평가 방법은 실험적 평가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대조 집단이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추정하는 그 결과는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대조군을 확보하기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평가 방법론은 이론 기반 평가 방법론입니다. 이론 기반 평가 방법론은 실험적 평가 방법이나 비실험적 평가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의 또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험적 평가 방법론이나 비실험적 평가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두 집단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추정하는 반면에 이론 기반 평가는 사업에서부터 사업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하나하나 질적인 정보를 추적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 효과 모형에서의 가정, 그 다음에 맥락, 그 다음에 위험 요소와 같은 사업의 논리 모형에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사업의 효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는 국제개발협력 원조 커뮤니티에서 원조 서비스에 대한 본질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원조 평가 활동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저희가 평가 방법론과 평가 지식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